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. 오늘은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하헌기입니다. 네, 최근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세계 19개 업체들 화상회의로 소집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자주 알려드렸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요 반도체가 우리 핵심 산업이라 다들 궁금해하시고 네. 여기 불려간 회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아요.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.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호들갑들을 좀 떨고 있습니다. 호들갑.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에 끼인 한국, 뭐 고래 스타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. 심지어는 야 미국이 짱인 거 모르냐? 빨리 그 투자해야 되니까 이재용 빨리 풀어줘라. 오늘까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차분한 분위기는 아니고 빨리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위기다. 이런. 네,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꼽는다면은 특별히 눈에 띄는 제목이 있을까요?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면 아무래도 네. 예, 그 멀쩡하게 하는 단신 기사라고 할까요? 그런 네. 것도 있는데 계속 전반적인 흐름이 빨리 투자해야 되니까 이 회장 부회장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요. 이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화상회의를 본인들 아니면은 자국 기업끼리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간 19개 회사들 몇면을 보면 반도체에서 공급망으로 세계 1위 가지고 있는 대만의 TSMC, 네. 한국의 삼성전자, 그리고 자국 내 구글, AT&T 다 소집을 했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어제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부처 장관, 기업들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. 이게 아주 큰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요걸 두고도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자체가 부족한 그건 위기 상황이 맞는데 그래서 한국이 위기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보도 보면 인텔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겠다,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보도를 해주자면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됩니다.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 10조 정도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22조 정도를 배정해놨더라고요. 장비도 특정 장비는 거의 배한척 가까이 네. 되는 건데 이게 미니카가 아니잖아요. 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바로 따라잡히고 네. 그럴 수가 없습니다. 대만이랑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시각 기술에 있어서 이미 인텔이랑 기술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짱이니까 빨리 갖다 바치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 지금 위치를 너무 우습게 보고 하는 이제 보도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게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끼어 있는 위치가 애매한 건 맞습니다.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것도 맞고 반도체 말고 우리가 미국에 갖다 파는 상품들이 많고 또 글로벌 패권 전쟁도 있고요. 반면에 삼성만 놓고 보자면은 중국에 갖다 파는 반도체가 전체 생산 물량의 홍콩 포함해서 한 60-70% 되니까 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손님인데 이게 그래서 포지션을 잡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은 알겠어요.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텔 얘기하는데 이거 공정 고도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거든요. 인텔이 7나노 공정 때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은 아닌데 그렇다고 세계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을 한다는데 줄 서라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?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이게 난처한 상황인지 끼인 상황인지 아니면 좀 꽃놀이 패를 들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좋은 패를 어디에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지를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은 한국 정부는 너무 중국만 바라본다. 중국이 저러다가 치고 올라온다. 이런 식의 보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반도체라는 게 그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부품 가져오고 어디서 부품 가져오고 하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치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지. 저렇게 빨리 미국한테 가서 납작 엎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하 소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
예컨대 이렇단 말이에요. 일단 줄을 서시오 해서 우리가 대기표를 주고 우리가 반도체를 주는 나라는 공장이 돌아가고 네. 안 주는 나라는 못 돌아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저는 그 비슷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든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경고라고 표현을 하지만 읍소인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이 당신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달렸다 이런 워딩을 쓰거든요. 그 바이든이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압박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. 이제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을 서시오 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이게 그 협상력의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좀 필요합니다. 네, 하도 오랫동안 우리가 눈치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어떻게 하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바람직해요? 뭐 일단은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식의 그 줄기가 잡힌 거잖아요. 그렇게 보는 거는 뭐 일단은 처음 시작하기에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배터리와 반도체와 완성차 조립과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데 들어가는 콘텐츠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꼽아보면 몇 개 없습니다. 예.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. 이게 시텟말로 이야기하는 국무엇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랑 편먹고 싶어하는 나라나 기업들이 많다. 요건 또 사실이거든요. 지혜를 모으면서 포지션을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 기사를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. 하헌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